어느 날 아는 한의사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아는 한의사 제한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아는 한의사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좀 부족한 점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그동안 댓글로 주신 질문들 중에서 좀 모두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먼저 피임약 복용 중이라면 휴학기 동안 발생하는 출혈은 배란성 월경이 아니라 호르몬 소태성 출혈이에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졌다가 떨어지면서 내막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데요. 월경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은 자궁내막의 두께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피임약 복용 중에는 배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내막이 충분히 부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배란성 월경이 아니더라도 피임약을 처음 드실 때와 비교해서 좀 출혈 양상이 변했다 이러시면은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장드릴게요. 보통 초경 후 수년 동안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상당히 부정확해요. 심지어 대학생쯤 돼서도 불안정한 경우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간혹 부정출혈이거든요. 이게 생리가 아닌 기간에 살짝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부정출혈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보통 한 20살 근처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우선입니다. 다만 이 부정출혈의 양이 너무 자주 있고 빈도가 너무 자주 있고 한 달에 2-3번이라든지 또는 양이 많다면은 검사와 진료를 한 번 정도 받아보실 것을 좀 권유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마 질문자는 주변에서 골반이 커야지 애도 잘 낳고 회복이 빨라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인데 맞는 이야기는 골반이 크면은 이 골반이 크단 말이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이 골반이 커 보이는 이런 의미를 하는 건 아니고 속골반을 의미해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골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넓게 퍼졌다, 옆으로 넓게 퍼져서 크게 보인다고 해서 애를 잘 낳는 건 아니고 실은 이게 오므라져 있더라도 이 골반과 골반 사이에 구멍이 적당하게 크고 여성형이어야지 애를 잘 낳는다. 이 중에 남성형 골반이 있거든요. 겉보기에 모르는데 속으로 보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애를 낳기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거를 가짜 골반, 그리고 속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골반이라고 그러고요. 이 골반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애를 낳을 때 얼마나 편하게 낳을 수 있는지, 또 너무 힘든 경우에 남성형 골반이 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골반 크기를 의미해요. 즉 겉으로 보기에 골반이 커 보인다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애를 낳고 나서 이렇게 회복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 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반 주위에 인대와 골반 저근인데, 골반 저근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쪽에 치골결합, 치골이 있고요. 이쪽에 꼬리뼈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근육을 의미해요. 이게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팽팽하게 이어져 있어요. 앞쪽에 블래더, 방광, 그 다음 유터레스, 자궁, 그 다음 직장, 아누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원래 그냥 따로 이렇게 이 골반저 근육 위에, 근막 위에 이렇게 딱 올라져 있는데요. 이게 골반저 근육이 약하고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자궁이 엄청 커지나요? 수백 배 커지게 되는데요. 이게 커지고 난 다음에 애를 낳고 난 이후에 골반저 근육이 좀 압력을 받아서 축 처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처럼 이렇게 쏠린 경우 그쪽으로 모든 장기가 몰려요. 자궁도 방광도 직장도 모이면서 그쪽의 압력이 점점 심해져요. 자꾸 밑이 빠질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꼬리뼈도 아프고 앞쪽 치골도 아프면 이러면서 악순환이 되는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라테스나 또는 케겔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골반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골반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샘플 영상을 참고해 드릴게요. AMH 수치가 낮을 때는 난소 나이가 많다고 표현하는데, AMH 수치가 낮으면은 보조생 식술에 반응을 좀 덜하죠. 배란주드 썼을 때 남들보다 반응을 덜하지 않는 건 오케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폐경을 일찍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AMH 수치가 평균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인데 이게 젊을 때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나이가 44살이 되면 비슷해져요. 즉 높았던 사람은 좀 더 빨리 떨어지고 AMH가 좀 낮았던 사람은 좀 천천히 떨어져서 나중에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폐경을 좀 관찰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은 생리주기가 이상하게 조금씩 당겨지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돼요. 28, 27, 26, 25 생리주기가 점점 당겨지신다면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세요. 한 생리 끝나고 3일 뒤에 오시라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할 텐데요. FAC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폐경을 의심해야 돼요. AMH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관 시술을 매달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관 시술이 안수와 자궁에 무리가 좀 많이 가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도 드리고요. 웬만하시면 한의학적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은 한의학적 치료의 도움을 같이 받았을 때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한이의 구독자가 어느덧 1000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요. 모든 댓글에 대해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된 거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이제 5000명, 10,000명, 또 잘 돼서 10만 명까지 됐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채널 더 잘 키워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아는 한의사 더 큰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